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도 토요일 10시 저와 함께 기관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시장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구조는 굉장히 단순한데 예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까다로운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 없이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상승해요. 근데 그거를 전날부터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봉 패턴이든 뭐든 잘 맞지를 않습니다. 말 그대로 쟤네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에 우리가 끼어들은 건데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저는 저런 것들을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럴 때야말로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끼지 않는가.' 그럼 쟤네들은 저런 식으로 맨날 우리 시장 조작하고 뭐 하고 난리 피우는데, 그쵸? 근데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저렇게 매매했다? 그러면 뭐 다 걸려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참 '과연 페어한 시장인가.' 뭐 늘 그렇게 좀 예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네요. 섭섭한 건 아니고 좀 불합리하다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쵸? 어찌 되었거나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혀 그냥 신경 쓸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코스피 시장이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지금 자리에서 뭐 현대차나 기아차 뭐 쫓아가겠어요? 아니면 금융주들 쫓아가겠어요? 특히나 지금 어떤 상승에 있어서, 그 지수의 상승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물론 뭐 SK하이닉스나 이런 흐름도 있지만 금융주입니다. 금융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차트 몇 개만 보면 SK하이닉스, 그럼 말 그대로 지금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치는 자리지 여기에서 매수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고, 말 그대로 그분들이 정말 돈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매수인 거지, 일반 개인 투자분들이 여기에서는 절대적으로 뭐 매수할 수 없다. 아무리 엔비디아가 날뛰고 뭐 해도 그 흐름을 SK하이닉스가 따라잡는다라는 것은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코로나 이후에 얘네들은 분명한 거는 매수 관점으로 바뀌어 있긴 해요. 근데 바뀌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따라가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방금 전에 이야기 드린 어떤 금융주, 그쵸? 뭐 화재주, 생명주, 은행주 할 거 없이 다들 이 고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러니까 저는 이 고점이 나왔을 때, 이 흐름들이 나왔을 때 이제 꺾이기 시작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작년에도 1 월에 올라갔다가 비슷한 패턴으로 꺾였거든요. 그쵸? 근데 올해는 그 슈팅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고, 뭐 조금 더 설명을 하자라고 그러면 일본이 이런 저PBR 종목들을 올리는 정책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이다 보니깐 일본 시장은 우리 시장보다 훨씬 더 위에 있죠. 예, 얘네들은 지금 지수 위치 자체가 막 30년 만에 최고가, 34년 만에 최고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런 수혜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장에도 그것들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시장의 체질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뜻하지 않게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기존의 우리 시장의 박스권의 어떤 패턴들을 뒤바꿀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더 중요한 거는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 전혀 이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여기에서 뭐 얘네 조금 눌린다고 해서 매수 들어갈 거예요? 아니죠. 즉 뭐냐면 그냥 코스피는 코스피대로 그냥 냅두시라. 쟤네들이 올라가든 뭐 하든 어떤 쇼를 벌이든 굳이 막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있죠. 은행 주막 막 몇십 년째 갖고 있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기분 좋으면 그냥 박수 쳐 주고 마는 거지, 그런데 내가 심리적으로 휘둘릴 이유는 없다. 단언컨대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 그러니까 코스닥이 하락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이 하락할지언정 코스닥에서 놀아야지, 지금 저 코스피의 흐름들을 따라잡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좀 이렇게 앞선 썰이 좀 길었지만 결국 결론적으로는 단순하게 "코스피 저런 흐름들 따라가지 마시라. 저것들이 개선된다 뭐 한다." 혹여나 그게 진짜 패러다임을 바꾼다 하더라도 우리가 먹을
그 콩고물조차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코스닥에서 놀고 있으면 된다. 가장 쉽게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코스닥 이야기를 하겠는데, 제가 여기다가 방금 전에 멘트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전 멘트가 써 있어서 썼었네요. 차라리 노리는 종목 원하는 단가에서 물리지 추격은 지향한다라고 했는데, 뭐냐면 사실상 지금 코스닥의 어떤 반등들의 패턴을 보게 되면 물론 테마의 흐름도 좀 들어가 있지만, 코스피가 올라오다 보니까 코스피를 추종하는, 그러니까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때마다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흐름들이 그 정확하게 타점에서 움직인다라는 개념보다는 갑작스럽게 장중에 방향을 바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연기금이 글쎄 왜 그렇게 매매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전과 다르게 장중에 방향성을 바꿔서 매매하거나, 그러니까 장 전반적으로 나눠서 그 보통 프로그램이 들어오는데, 그런 흐름들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막 타점을 잡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딱 추세 전환의 변곡의 가격을 노리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매매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런 매매보다는 좀 어정쩡한 자리에서 갑자기 수급이 들어와서 끌려 올라가는 그런 매매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 단가가 있다라 그러면 차라리죠. 내가 원하는 단가의 종목이 오게 되면 조금 컷폭을 넓게 잡더라도 분할로 매집을 들어가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단 하나, 추격은 지향한다. 뭐냐면 지난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가 갭으로 떠 가지고 시가 고가로 밀려내리는 흐름이죠. 근데 전일에 테슬라나 이제 전기차 미국 종목들이 좋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막 급해 가지고 저것들을 쫓아간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장의 구조에는 전혀 맞지 않다. 자꾸 코스피를 보니까 코스닥도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코스닥은 전혀 아직까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그저 그냥 콩고물을 좀 받아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추격은 지향하고 싶다. 놓치면 놓쳤지 추격을 지향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번외로 하나 패턴 이야기 드리면, 최근 고점 막 신고가 계속 이렇게 갱신하는 애들이 있죠. 근데 얘네들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딛는 흐름이 최소한 2번 이상 나온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세 번째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딛는 흐름들은 매수해도 오케이. 근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컷이 있어야 된다. 왜? 이거 깨지게 되면 다시 출발점으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 이것만 인지하고 있다라 그러면 내가 애써 가지고 막 이런 자리 고민하면서 쫓아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아래에서 하면 했지 위로는 쫓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것만 인지하고 있다라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 내가 놓치거나 좀 뭐 하거나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쵸? 뭐 사람이니까 뭐 놓칠 수도 있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게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다만 그렇게 손해날 그럴 흐름들도 없다라는 거. 그러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노리는 패턴이나 단가들 오게 되면 조금 컷폭을 넓게 잡고서 차근차근 잡고, 만약에 운이 없어서 잘리게 되면 내주고, 근데 잘리는 흐름보다 반등하는 흐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흐름들 노려가면서 가신다라 그러면 지금 연초 흐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막 큰 수익을 모를지언정 적어도 내가 손해보거나 잘못되는 흐름들은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요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에코프로 브레인부터 한번 종목들, 그러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에코프로 BM입니다. 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계속 저희 가족분들하고 매매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개 전략에서 이야기하기 좀 애매해요. 왜냐면 말 그대로 저희 비용을 지불하고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까지 막 세세한 전략을 다 이야기 드리면 조금 매너가 아닌 것 같아서 좀 그렇고, 어찌 됐거나 이쪽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뭐 곱절 이상으로 뽑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이 시장에서 만들고 있고,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2차 전지는 아직 상승 사이클을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난 공매도 금지 이후에 이제 아직까지 이 구간을 버티고 있지만
큰 틀에서 업종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 하방 사이클을 타고 있고, 상방 사이클로 타기 위한 이제 마지막 퍼즐들을 맞출 듯 말 듯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경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BM은 별거 없습니다. 단가를 22만 5천 원 아래로만 맞춰 놓는다라 그러면 크게 잘못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거. 맥스로 18만 원까지도 빠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이 구간에서 물려 있으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인지하셔도 대응하시는 데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입니다. 저희 이제 에코프로 10% 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량만 들고 있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50만 원짜리 대마디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얘는 대마디이기 때문에 저 자리 아래에서 매수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크게 뭔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그럼 뭐 회사가 망할 징조가 있다라는가,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그러면 무조건 다시 돌아오는 자리다, 이 정도로 인지하시면 되겠고, 얘도 결국은 120평라만 만나야 되는데 아직 못 만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눌렸다 만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액면 분할과 코스피 이전이라는 어떤 이 이슈를 하나씩 물고 있잖아요, BM하고. 만약에 둘 중에 누가 더 좋아요라고 질문하면 저는 액면 분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좀 더 손에 가는 그런 흐름들이었고, 다만 먼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35%? 뭐 이 정도 최소한 반등을 보일 때, 지금 BM은 15% 밖에 못 움직였었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얘가 주춤할 때 BM이 좀 더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결국 BM은 공매도가를 풀어내는가가 관건이고, 에코프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가가 관건이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HLB입니다. 뭐 제가 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본 종목은 정말 매니아 분들이 계속 매매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시세만 보고 이야기하고자 한다라 그러면,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 6만 원짜리 위에서는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다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정고를 넘어왔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 6만 원짜리가 깨지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결국은 기술적 분석가 입장에서는 얘가 이번에는 잘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배제하거든요. 그쵸?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됩니까? 이런 구간들 계속 견디고 뭐하고 물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끝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 예, 쉽게 얘기하면 깡통 되는 거고, 뭐 예전에 코오롱티 시즌부터 뭐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었죠, 바이오 종목 중에. 근데 얘가 잘 되게 되면 어떻게, 지금의 시세를 유지하는 거고, 이렇게 갈리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가 입장에서는 다른 거 없죠. 이 아래에서 눌림에 계속 지지가 되면 여기서는 매수하는 거고, 이 자리에서 계속 넘지 못했다라 그러면 이번에 넘겼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주고서 다시 보거나, 아니면 깨질 때는 완전히 정리를 하는 패턴으로 가야 된다. 이 종목이 잘 되고 좋은 종목이다, 나쁜 종목이다, 이것들은 중요하다 아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윗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존에 이거 올라왔을 때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올라왔겠습니까? 똑같은 이유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들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좀 보고 싶다. 자, 그 다음에 LNF입니다. 얘는 뭐 이사 준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찌되었거나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쌍바닥은 잘 만들었어요. 지금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본 종목이 바닥을 만들 때마다 예쁜 쌍바닥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일단 이 쌍바닥은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도 22평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일단은 매수 사이드로 붙어주는 주체가 없었는데, 금요일 흐름에서 이제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흐름이 유지가 된다라고 그러면 22평 저항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바로 눌렸다가 다시 최소한 120평 위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보여줄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기금의 태도가 변해야 된다. 최근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2차 전지로 연기금의 자금들이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얘네들의 포트폴리오 변화나, 아니면 기존에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이 그 지수의 흐름,
혹은 벤치마크를 추종하지 못했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비중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지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 없겠지만 어찌 되었거나 최근에 이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로만 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지금 자리에서 쫓아가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좀 다시 눌렸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지금의 이 구간의 한 절반인 요봉이 있죠. 14만 원 정도? 이 정도 눌렸을 때 버틴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그런 흐름들은 한번 신뢰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다음에 HPSP입니다. 본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음봉 나왔다고 해서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의 흐름을 떠나 가지고 일단 저는 올 만큼 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 시장의 어떤 종목들 패턴 중에 하나가 이렇게 횡보되는 자리에서 슈팅 한번 나오고 제자리 들어와서 다시 이 구간을 만드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구간 쫓아간다 뭐 한다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본 종목은 딴 거 없이 4만 원짜리 다시 오면 도전을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그냥 지켜보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해 봅니다. 게다가 지금 자리가 자칫 헤드가 된다라고 그러면 아래서 물 잘 타도 단가로 다시 단기에 돌아오기는 어려울 수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 못 먹어도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4만 원짜리나 내려왔을 때 다시 시도를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도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시세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이 리바운드에서 120평을 닿지 않을 정도로 강하고 양훈 상단을 저항으로 맞지 않을 정도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이 고점을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구간에서 저거 고점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따라잡는 거는 역으로 위를 보고 노릴 수 있다라는 것은 아래를 보고 빨리 튈 수 있는 분들의 몫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굳이 어렵게 노릴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다시 밀려 내리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7만 원짜리 이런 자리는 눌려야지 시도를 하는 건데 사실 이 자리도 굉장히 빡빡하고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은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합병이 완료가 되면 빠진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합병되고 재상장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다시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겠지만 단기에 그 고점을 다시 따라잡는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 뭐 나름 잘 버티고는 있다라고 보는데 다시 9만원에서 9만 5천원짜리 아무리 비싸게 사도 이 자리 혹은 이 자리 아래에서 매수를 해야지 지금 그 윗자리에서 다시 합병을 노리고서 매수를 들어간다라는 것은 다소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도 기본적으로 편견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수급이 별로 좋지 못한 종목들의 어떤 뉘앙스를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도 계속 매수의 어떤 관점들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네거티브하게 뭐 의도적으로 좀 보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 경향들을 셀트리온에 갖고 있는 거는 맞긴 한데 어찌 되었거나 중요한 거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비싸도 이 구간 아래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본 종목은 일단 120평을 관통해서 있다를 했는데 사실 이거 맞고 떨어져야 되거든요. 떨어져서 못해도 12만원짜리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다시 올라왔죠. 다만 그 이슈가 뭐 특별할 만한 이슈라기보다는 기존의 본 종목을 이렇게 올려 들어 올렸었던 그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에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뭐 매수를 고민할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재밌는 거는 지금 본 종목이 이 흐름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나름 지금 구간에서 박스를 만들 여지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온다라고 그러면 14만 원에서 15만 원 이 사이에서 추세 전환 만들어지면 다시 18만 원으로의 반등을 노려보는 그런 패턴 정도는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 종목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단순하게 이런 정도의 매매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사실 지금 장세가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쉬운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급 들어오네, 올라가네, 양봉 보이네, 저점 패턴 만들었네, 매수해야지 하고 따라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2-3일 정도 올라요. 그리고 나서 주춤거리고 빠지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올리든지 하니까 수익 담보하고 다시 아래에서 기다리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쉬운데 중요한 거는 타점을 생각하게 되면 아리까리합니다. 특히나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유일하게 예측 못하는 게 프로그램 매매인데, 걔네들이 지금 계속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시장의 특성이 장 초반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그날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장중에 수급의 방향을 바꿀 뿐만 아니라 지수의 방향, 종목의 방향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 그 타점들을 하나하나 다 따라잡기는 만만치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 차라리 노리는 종목, 원하는 단가 왔으면 조금 물리더라도 혹은 조금 급하더라도 매수를 들어가 가지고 길목을 지키고 있는 매매가 좀 더 유리해 보인다. 저는 일단 이렇게 정의하고서 전략을 짜가는 흐름들이 괜찮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내일 또 해외 기관차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